실장님 이리 오시죠. 문화를 만들 때 그걸 추가하니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국민의힘 원내 수석 부대표 송은석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대표 직무대행 겸 비전하고만 행정정책 비전하고 하지 말고 행정정책하고 하시면 돼요. 하고 그 이후부터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을 하면서 안건 보고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론적으로만 회의 하시면 돼요. 결과는 정리되는 대로 원내 대변인께서 단으로 돌아가서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먼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유류세 인하 조치와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기름값이 다소 하락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2,000원 전후의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의 환율은 14원 급등한 1,326.1원으로 13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문재인 정권에서 종료된 한미 통화 스와프를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증시 역시 금리 상승과 기업 실정 등의 영향을 받아 당분간 약세장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기관과 외인의 매도세가 강한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힘겹게 떠받치는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특히 3040 세대들은 자산가치 하락에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물가 안정과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서 직접 비상경제 민생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민생 현장을 방문하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갈수록 경제 하방 압력이 강해지고 있어 정책 효과가 제대로 전달될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또 한편 건설업이라든가 농어촌 등의 외국인 노동자 인력이 굉장히 필요한데 지금 약 5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용 허가가 나 있습니다만은 빠른 시간 내에 입국이 되지 않아서 각종 건설 현장 등에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빠른 행정 조치로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빨리 입국해서 특히 그 추석 무렵의 수요가 많은 그런 현장 등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칫하면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위기 대응 정책 마련에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급의 전파력을 갖고 있다는 켄타우로스 변이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름철의 냉방기 사용과 휴가철까지 겹치면서 일일 확진자가 20-30명까지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2년 만에 어렵게 일상회복의 첫 발을 떼었는데 다시 일상의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4차 접종에 솔선수범하셨지만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민의 불신 또한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백신 패스 도입 등 강제 조치가 시행될까 봐 상당한 경계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권과 다른 과학 방역을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한 만큼 일상 제약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합리적인 방역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방이 최선의 방역이지만 혹시 모르는 대확산 상황에 미리 대비해서 충분한 치료제와 병상을 확보하고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를 최소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특히 국민의 자발적인 백신 접종 참여를 위해서는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정부가 100% 책임진다는 확신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모쪼록 당정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효율적인 방역 대책을 만드는 데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지난 1차 고위당정 협의회 이후 한 10여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긴급한 방역,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당정이 머리를 맞대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1차 고위당정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8천억 원 규모의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 등에 즉시 착수했습니다. 또한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유통구조 개선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정부는 민생 안정에 사활을 건다는 자세로 저와 장관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지난주 대비 약 2배 증가하는 등 확산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축적된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예방 접종률을 높이고 치료제를 신속히 투여하며 의료 대응 체계를 잘 갖춘다면 이러한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대상자 모두 백신 접종을 조속히 완료하시기를 강력 권고드리고 실내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등 생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국가 간 백신 치료제 개발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올해 백신 치료제 개발 예산 3,210억 원을 지원 중입니다. 앞으로도 식이약 관련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바이오 의약품, 디지털 헬스기기 등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빠른 코로나19의 재유행 및 고물가, 고금리 등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당정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대기 대통령 실세현장께서 인사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한 열흘 지났죠. 지난 1차 이후로. 그래서 지난 열흘간 보면은 이제 경제 불안세가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는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림에 따라서 국민, 특히 서민들 그 이제 빚 문제가 이제 또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또 코로나까지 또 재확산 우려가 있어가지고 서민들은 특히 그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대통령께서도 지난 열흘 동안에 그러니까 지난 1차 고위당정 협의 이후부터 이제 좀 지금 현 경제 상황 이거를 좀 비상으로 이제 보시고 비상경제 민생 회의를 하고 계십니다. 벌써 첫 회의는 이제 물가 안정으로 했고, 두 번째는 3일 전에 이제 서민들 빚 문제 가지고 이제 했습니다. 특히 그 MZ 세대나 그 이렇게 좀 젊은 세대들이 빚 문제에 잘못 빠지면 그 평생 그 사람은 고생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또 우리 사회적 비용으로 다 남기 때문에 좀 선제적으로 하자. 그래서 이제 그런 대책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7월 11일 그때는 또 우리 정기석 자문위원장님이나 우리 청장님, 대 청장님 다 모시고 또 코로나에 관해서 또 심도 있게 서로 대화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과학적으로 대응하자 해서 그런 논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이제 부처 업무 보고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 부처 정도 했는데 부처 업무 보고 할 때도 중심 아주 메인 그 지시는 그겁니다. 경제 살리기. 어떻게 하든 경제를 살리자. 그래서 장관들도 민생 현장에 좀 많이 뛰어다니고 그다음에 민생 현장에 또 이야기도 듣고 또 대응 방안 거기서 현장에서 답이 있다. 그 대응 방안 국민들에게도 좀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자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대통령실에서도 국민들의 어려움을 현재적이고 또 신속하게 노력하고자 이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당에서도 많은 협조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석자를